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현 시점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바로 시작해 보시죠. 2차 전지 먼저 짚어볼게요. 시황 먼저 보시죠. 하락 출발한 양시장 현 구간 그래도 코스닥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테슬라의 신형 모델 Y가 중국에서 첫날 5만 대 주문이 쏟아졌다라는 말도 들려왔는데 2차 전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테슬라는 참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모델 Y 단점이라고 하면 통풍 시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통풍이 생긴답니다. 중요하죠. 네, 중요한 포인트죠. 네. 네,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시피 전기차 시장 완전히 뭐 캐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지난 4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실적이 당연스럽게도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실적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개선된 실적을 만들어냈다면 충분하게 바닥권에서 반등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아직 올라올 수 있을 법한 재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캐즘 내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내에서 투자를 진행했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아직은 낮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들어왔었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음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는 모습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간의 투자자라는 형태의 흐름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음극재 기업, 양극재 기업 어떤 이제 이 분할로 나눈다고 해도 아직은 큰 별다른 흐름은 아직은 없다. 바닥권에서 이제 지수물로 인해서 연동성으로 좀 반등 시도하는 그룹주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다 보니까 해당 종목분들을 좀 제외한다면은 아직은 큰 흐름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테슬라와 관련성이 높은 뭐 원통용 배터리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좀 많이 노려보실 것 같은데 테슬라가 최근에 뭐 유럽향에 대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라는 소식 때문에라도 조정분이 나왔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테슬라다라고 말하듯이 중국향에 대한 매출까지도 다시 한번 지금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일단 테슬라와 연관성이 좀 높은 그런 섹터들 대표적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게 바닥권에서 머무는 모습 보고 있으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바닥권에서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다시 눌렸어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안착하는 것에 실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 시도가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선 조건부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31만 원만 안 깨지면 된다. 좀 차트적인 대응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호재성만 엿붙인다면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이 반등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같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테슬라가 올라가야겠죠.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여기 시황까지 같이 한번 좀 녹여볼 건데 최근에 미증시 보면 혼조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M7 종목들 위주군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었다면은 지금은 실적 발표로 M7 중에서 빠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뭐 예시를 들어서 이번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실적 나왔는데 클라우드 실적 기대치만큼 안 나왔습니다 하면서 뺐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는 확대한다니까 엔비디아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진짜 시장이 그만큼 혼조세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꼭 투자에 있어가지고 지금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우상향보다는 이런 좀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온 이미 앞선 상승분 대비해서 거의 상승 다 되돌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추세를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 또 나온다면은 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거면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급격한 하향세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40만 원을 다시 한번 위로 안착하는 모습 확인된다면은 관심도에 올려보는 게 어떨까? 테슬라가 좀 보면은 반도체들이 쉴 때 좀 테슬라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있고 특히나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주항공까지 붙어 있는 상황인 만큼 테슬라 연관성 높은 이런 LG 에너지솔루션 쪽을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차트를 통해서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31만 원 선 꼭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는 이슈와 함께 추세를 돌파하는 반등이 나와지는지까지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재건조 한번 짚어보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 키스켈로그가 다음 주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과 관련된 구상 발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재건주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오르는 건가요? 이게 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확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다음 주에는 일단 발표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도 기대감 소멸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신의 보도는 좀 달랐습니다. 뭔가 유출이라는 뉴스가 났어요. 유출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유출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왔냐면은 부활절에 공식 휴전 선언을 할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압박할 거다라고 계획 유출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하긴 하는구나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장 초반에 보시면은 뉴스들이 올라오는 게 보면은 LA 산불 내지는 가자지구 재건과 관련된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건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급격한 하락 속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술적 구간을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세에 올라탈 확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자지구, 네, 그리고 LA 산불,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재건주들이 지금 재료성 기준으로 따지면은 가장 좋습니다. 물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섹터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트도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좀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 건데 범양건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보시면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기준으로 상한가에 거의 도달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고가가 상한가였죠. 자, 근데 오늘 장에서는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다른 종목 전진건설로봇 보실게요. 전진건설로봇은 어떨까요? 네, 전일 고가 뚫으면서 오늘 최대 19% 가량, 9%입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9%가량의 고가 상승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밀거래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약세,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1등주로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개인들 관심도가 높고 내지는 고가권에 위치한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진건설 로봇이나 아니면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장비 쪽과 좀 연관성이 높게 잡혀 있고 이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 있고 안 찍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찍힐 확률이 높은 종목들, 특히나 수출 비중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재건주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게 전진건설 로봇 아니면 SY그룹주,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1.7%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차트로 확인했었을 때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네. 저거래일 기준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맞고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계속 체크드렸었던 종목이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네. 건설 장비 어태치먼트. 앞에 이제 이런 건설 장비주들도 오히려 관련 신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주가 자체가 높게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세 붙이기에는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은 또 추가적인 수익 거둘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재건주들 지금 재료성은 너무 좋습니다. 나올 것도 많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룬 게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바이든 대통령 때 당시에는 반도체 산업 내지는 뭐 2차 전지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미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뭐 천연가스 개발이라든지 생산량 확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휴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뭔가 하나를 이뤄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트럼프가 원하는 거 노벨 평화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네, 요 두 개. 그리고 중만 잘 잡아도 우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시면은 아마 많이 재건주 같은 경우 실적까지 찍히면은 더 추가적인 날개를 달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주 관련해서 정말 여러 방향으로 짚어봤습니다. 특히 차트를 통해서는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실적 장세 대응입니다. 어닝 시즌 계속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현대로템까지 실적 관련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를 또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사실 거의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풀무원이라는 식품 종목도 이제 대응을 했었다시피 풀무원 같은 경우도 매출 3조 클럽 들어갔었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도 이틀간 연속 상방 엄청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들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방산주 올라가고요, 음식료 올라가고요, 화장품도 올라갑니다. 실적 잘 나왔어요. 얘네들 공통점이 뭡니까? 수출입니다. 수출주들. 이미 지난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 확대 향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 종목들이 주가 자체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매출 실적이 확인되다 보니까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서 좀 쫓아붙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거예요. 아직 덜 올라간 방산주나 이런 화장품주들,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면 붙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거의 다 발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주 했었을 때 음식료 쪽 하면 뭐가 있습니까? 불닭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불닭, S&D, 삼양식품 이미 다 실적 발표 나왔고 상방 강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과 같은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바닥 조정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적으로 입증하고 있었던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관세 부분에 대해서 회피성만 좀 챙겨준다면은 지속적인 반등 시도가 있는 만큼 지금 일단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다음에 또 눌린 구간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올라타도 좀 늦지는 않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세가 명확하게 좀 두 가지 분류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좀 짚어봤었던 테마성과 같은 재건주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적주. 실적주와 테마 장세 순환매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쪽에서 그럼 한 가지 종목만 좀 말씀 전해드리고 갈게요. 방산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찍힐 확률이 그러면은 높겠죠. 네. 그래서 그중에 MLC 솔루션이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MLC 솔루션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만 네, 여기서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요 고객사의 독점 납품으로 경쟁사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장 고가를 이제 뚫었어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만들 거냐 구간입니다. 천국의 계단 충분히 만들 수 있을 확률 굉장히 높으니까요. 24년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8,200억 가까이 되는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반등, 상승 시도 한번 기대도 괜찮다. 이제 상승 추세 붙이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고가 넘어가지고 더 추가적인 신고가 찍는 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NC 솔루션 함께 다뤄주셨습니다. 특히 수출 관련 종목들은 실적 관련해서 상승하고는 있지만 신규 진입이라면 다음 눌림목을 기다려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대응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오늘도 한 종목 소개해 주시죠. 계속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 수출 내지는 실적이 찍히는 종목 그리고 관세 회피가 중요한 종목들을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안 소개시켜드린 부분이 바로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오의 대장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제 기준으로는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가 지금 4%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오늘 CMO 기업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 13,9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제약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CDMO, CMO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이 3자로 시작하는 종목 좋아합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3일제약 이 두 종목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3일제약 의약품 제조, 저만제 쪽이고요. 의약품 제조 그리고 베트남에서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미 지난 시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3일제약이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뉴스로 일단 첫 번째 시세를 붙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적까지 입증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넘어서 훌쩍 더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결국에 한국향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들로 넘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그런 부분을 이미 확장과 실적으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3일제약도 좀 마찬가지인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정부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적인 부분에서 회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3일제약 같은 경우 이 CMO 공장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기업들이
동남아시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의 생산 공장을 많이 이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로시비빈트라고 해가지고 이 무릎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 여타 경쟁사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 그리고 추가적으로 FDA의 지금 승인까지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력도는 충분하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단기 고가 내에서 최초로 CMO와 관련돼서 급등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제가 앞선 구간에서 삼일제약을 여기서 구간에서 이전에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자, 이제 깔끔하게 가격적인 조정 떨어져 내려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다시 한번 보셔도 된다. 삼성바이오로라는 대장이 살아있는 한 삼일제약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5,500원으로 단기 저항대 설정해 드리고, 손절가는 12,6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일제약 함께 다뤄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잘 체크해 두시고요. 남은 대응도 멜리언트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같이 찬바람이